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셀럽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소속사 시가총액을 3조 원을 거뜬히 넘겨줄 거라는 BTS, 만능 엔터테이너 아이유? 물론 이분들 모두 다 엄청난 분들이죠. 근데 오늘 주제로 삼을 분은 20년 넘은 기간 동안 가장 핫한 걸 유지해온 분이에요. 얼마 전에 싹쓰리가 다시 여름바닷가로 1위를 하면서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 모두 1위 곡을 보유했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에도 모두 1위를 한 유일한 가수입니다. 이분이 출연한 TV 프로그램 시청률은 당연히 오르고요. 휴대폰, 화장품, 가전, 음료 등등해서 광고를 하기만 하면 광고를 한 제품은 모두 잘 팔려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주인공인 특집 광고는 TV 메인 프로그램보다 광고가 시청률이 더 나온 적도 있어요. 심지어 청바지 회사들은 이분을 광고 모델로 모시기 위해서 거의 전쟁을 벌이면서 운명이 엇갈리죠. 근데 상업 광고를 좀 자제하겠다고 하니까 광고주들은 막 더 오히려 몰려와서 줄을 서고요.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에서 이분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쓸 정도예요. 신문 1면에 가장 많이 등장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연예인, 뭘 하는지, 뭘 마시는지, 뭘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 누구랑 만나는지가 모두 화제가 되는 인물. 사람도 브랜드라고 치면 20년 넘게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온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이슈 메이커, 연예인의 연예인, 이효리 씨입니다. 혹시 몇 년생이세요? 1세대 걸그룹 핑클의 공식 데뷔가 1998년 5월 12일이라니까 오늘이 이효리님 데뷔한 지 8154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팬클럽 이런 건 아니고요. 먼저 정열적이고 의욕적이라는 레드를 선택한 이효리 양입니다. 현재 연극영화과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요. 레드 이효리입니다. 저는 핑클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때쯤 트와이스의 다현씨, 우주소녀 은서씨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효리씨가 만 19세에 핑클로 데뷔하기 한 1년 반쯤 전에, 그러니까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죠, 명동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하다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브랜드 얘기를 주로 하던 소비더머니에서 이효리씨 얘기를 하는 건요, 대중들은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스타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효리씨 한 사람이 20년 넘게 톱스타 자리를 유지하면서요, 엔터테인먼트 산업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일으킨 경제 효과와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같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대한민국 걸그룹, 이 아이돌 걸그룹이 대한민국에 처음 탄생한 게 언제일까요? 이효리 씨가 있던 핑클이 1세대 걸그룹의 시조격이에요. SES와 함께. 지금이야 걸그룹들이 되게 많지만 그때는 대한민국 가요계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거였어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TV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광고계도 휩쓸었고요. 연말 시상식에서 걸그룹이 대상 받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난번 스타벅스 편에서 말씀드렸던 애들이 뭐 빵은 안 먹고 스티커만 모았다는 포켓몬빵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핑클빵이라는 것도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혹시 공중전화 카드라고 알아요? 보통 공중전화 카드에 뭐 동물이나 문화재 이런 게 그려져 있는데 핑클이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핑클 공중전화 카드가 나왔어요. 이효리 씨가 리더였던 핑클의 영향력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환불언정대 알죠? 이효리 씨가 지금 화사 씨 나이보다 조금 어렸던 2003년 드디어 첫 솔로 앨범을 내고 10미닛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10미닛에 막 빰빠 막 이게 있거든요. 빰빠밤 이게 막 가는 곳마다 빰빠밤 이게 막 가는 곳마다 막 나오는 거고. 와, 멜로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안 쓰는 창법. 핑클 때도 워낙 인기가 많았지만 핑클로 데뷔한 지 5년 만에, 그러니까 솔로 앨범을 내자마자 완전히 가요판을 씹어먹은 거죠. 얼마나 대단했는지 텔레비전 뉴스, 신문 기사에서 이효리 효과, 효리 효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요즘 이효리 신드롬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효리 씨가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아닙니다. 지금은 망고라는 열대과일을 생으로도 먹고 빙수로도 먹고 음료로도 먹고 좀 자주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망고가 그렇게 흔한 과일이 아니었거든요. 망고 제품이 한국에서 대중화된 게 고작 17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바로 2003년 델몬트 망고 주스가 나오면서부터인데, 이 제품 광고를 딱 솔로로 데뷔한 이효리 씨가 처음부터 맡아서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해 처음으로 생긴 망고 음료 시장이 1,400억대까지 커집니다. 저도 되게 많이 마셨는데,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다들 망고 음료를 마시고 있는 거지? 막 이럴 정도로 다들 망고 음료를 마셨어요. 너무 잘 팔렸으니까. 세상에 이런 맛이 어쩜 몰라. 그리고 효리폰, 핸드폰에 사람 이름이 거의 처음 붙은 건데 모델 이름이 뭐 SCH, 아무튼 지금은 삼성폰이 갤럭시지만 그때는 애니콜이었거든요. 이효리 씨가 애니콜의 최장수 모델이었어요. 이효리 씨가 찍은 애니콜 광고는 처음부터 엄청 유명했어요. 광고를 영화처럼 찍었는데 반응이 엄청났죠. 심지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조명해라는 북한의 무용수랑 찍었던 광고는요, 불과 이틀 동안 660만 명이 그걸 봤으니까 웬만한 TV 프로그램보다 광고를 더 많이 본 거죠. 자, 이게 영화 공작에도 소개가 됐었죠. 얼마나 광고 효과가 좋았냐면 이효리 씨가 광고를 맡은 4년 동안 애니콜 매출이 300% 뛰었다는데,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애니콜은 이효리 씨 헌정 광고까지 내보냅니다. 고맙다, 효리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효리 씨가 모델을 할 때 50% 이상 매출이 오른 프랑스의 비오템은 전 세계 67개국에 아예 이효리 씨 이름을 딴 립스틱을 출시할 정도였어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컸냐면 한불 상공회의소에서 프랑스 기업을 잘 알려줘서 고맙다고 감사패까지 줬어요. 이효리 씨가 드라마를 찍는다니까 드라마 제작사 주가가 상한가를 찍고요. 비타오백 광고를 찍는다니까 광동제약 주가가 막 오릅니다. 그리고 지마켓에서 이효리 씨 관련 상품을 따로 묶어서 파니까 매출이 40% 급증했고요. 이 시절에는 정말 이효리 씨의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혹시 소주 광고 모델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수지 씨, 아이유 씨, 아이린 씨 뭐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소주 광고를 많이 했죠. 그런데 때는 2007년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시점이었는데 이때 전설의 소주 광고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면 막 소주병을 막 흔들어서 마시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처음처럼 이효리 씨 광고 때문이었죠. 광고가 올라오자마자 소주회사 웹사이트가 마비됐어요. 사실 처음처럼을 처음 내놨던 두산주류는 지금은 롯데주류인데요. 항상 진로에 밀려가지고 뭔가 좀 존재감이 미미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효리 씨가 광고 모델을 하면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이효리 씨는 처음처럼 광고를 무려 5년 동안 찍었고요. 인지도가 높아진 처음처럼은 가망 없다던 시장 점유율을 11%대에서 15%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뭐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계약금으로 소속사를 옮기고 나서 2008년 여름에 내놓은 3집에서 6억거리 히트를 칠 시점에는요, 이효리 씨가 예능에서 무슨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고 하니까 그거 바로 매진됐고요. 무슨 아이라이너 광고를 하니까 2주에 5만 개, 2달에 20만 개, 10달에 80만 개가 팔렸어요. 이효리 씨 관련해서 평소에 무슨 시시콜콜한 내용은 물론이고 뭐 스캔들이 나오면 당연히 기사가 나오고 계속 신문과 포털 일면에 계속 등장해서 아까 뭐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기사가 나오면 그게 무슨 내용이든 간에 광고한 제품은 더 팔리고, 이 모든 게 데뷔한 지 10년까지,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우리 나이로 30세가 되던 2008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청바지 광고 전쟁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리바이스가 엄청 잘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리바이스가 제일 업계에서 잘 나가던 2007년쯤 캘빈 클라인이 이효리 씨를 광고 모델로 영입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캘빈 클라인이 업계 1위에 등극합니다. 근데 딱 1년 뒤에 리바이스가 캘빈 클라인 모델을 하던 이효리 씨를 자사 광고 모델로 빼앗아 옵니다. 다시 리바이스가 막 추격을 해서 정상을 탈환하려고 하죠. 그걸 보고 있었는지 게스가 이번에는 2009년에 이효리 씨를 광고 모델로 영입하거든요. 이번에는 게스가 1위가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다시 캘빈 클라인이 이효리 씨를 광고 모델로 영입해요. 그리고 캘빈 클라인이 다시 1위가 됩니다. 이쯤 되면 전쟁이라고 할 만하죠. 청바지 업계에 미치는 이효리 씨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때는 스마트폰 보급도 거의 안 돼 있을 때고 한국에서 인스타 쓰는 사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입소문 내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거네요. 근데 이효리 씨가 광고만 하면 매출이 쭉 오르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효리 씨를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겠어요. 그렇죠? 근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10년 4집을 내놨을 때 표절 시비에 휘말리죠. 나중에는 결국 작곡가가 곡을 표절해 놓고 이효리 씨를 속였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표절은 작곡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효리 씨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앨범에 표절곡이 수록됐다는 걸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잠정 중단한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기면 뭐 이리저리 변명을 하다가 뒤늦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숨어버리는 셀럽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효리 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면 터놓고 직접 사과를 해왔습니다. 아, 왜 또 울어? 팀에 이게 누를 끼쳐야 되겠어? 아니, 뭔 소리야. 야. 어쨌든 표절 시비 당시엔 타격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4집 수익금은 표절곡 원작자에게 배상을 했고요. 광고주가 계약 위반이라고 하니까 또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내기도 했죠. 방송 활동이 줄고 광고도 줄었습니다. 당시에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위기나 시련이 큰 그릇을 만든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보통의 경우 위기나 시련은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릇을 찌그러뜨리거나 깨트린다고요. 셀럽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으면 좌절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그래서 재기를 하지 못하거나 재기를 한다고 해도 예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당시에 이효리 씨 나이도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활동도 줄고 하니까 이효리 씨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못하는 건 아니냐, 이효리 효과가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효리는 달랐습니다. 논란이 있은 뒤에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방송도 확 줄이고 간간히 팬들과 소통하면서 조용히 지냈는데 사람들은 계속 이효리 씨를 찾았어요. 오히려 연애 활동을 잘 안 하니까 일상생활까지 막 기사화되기 시작했어요. 유기견을 입양했다더라, 채식을 한다더라. 이게 며칠 몇 달 했던 게 아니라 2, 3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이효리 씨가 이제는 좀 상업 광고를 자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중들이 오랜 친구 같더라, 그래서 이제는 좀 솔직한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대요. 광고하는 제품을 본인이 직접 쓰면서 뭐 광고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자기는 그렇지 않은 편이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광고주들이 오히려 상업 광고 자제한다는 이효리 씨를 더 찾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희소성이 생긴 거죠. 그러던 2013년 이효리 씨가 본인이 대거 작사 작곡에 참여한 앨범을 들고 다시 대중 앞에 섭니다.
5집 앨범에서 과거 아이돌스타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선보였는데 또다시 대중과 미디어는 이효리 씨한테 집중합니다. 이분이 나오면 재밌고 또 일이 풀리니까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에 이어서 또다시 차트 1위를 차지합니다. 이때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공개 연애를 하고 스몰 웨딩을 하고 제주도에 정착해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줬는데 이 모든 게 또 유행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2014년에 이효리 씨가 블로그에 자기 아침 식단으로 렌틸콩을 소개한 이후에 수입액이 무려 42배가 늘었어요. 아시다시피 스몰 웨딩 확산도 가속화됐죠. 소리내 민박대 생각해보세요. 이효리 씨가 신은 구두, 앉은 의자,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모두 다 잘 팔렸어요. 그리고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한국은행이 이효리 씨를 주제로 보고서를 냈다니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효리 씨 프로그램이 나가고 나서 내국인의 제주 방문이 100만 명 넘게 늘었다. 특히 이효리 씨 때문에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던 관광지까지 알려지면서 숙박, 음식, 도소매업 중심으로요 8,600명이 넘는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 생산 유발 효과는 6,200억 원이 넘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당시에 제주도가 감귤로 벌어들이는 연수입이 9,458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효리 씨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6,2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물론 이효리 씨 때문에 너무 관광객이 많이 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지만요. 하지만 특히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나서 휘청인 제주 경제에는, 특히 관광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됐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효리 효과라는 게 경제적인 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식습관, 요가, 유기견 입양, 스몰 웨딩 등등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대망의 2020년 놀면 뭐하니에서 결성된 싹쓰리로 다시 차트 1위를 차지합니다. 데뷔한 지 22년이 지난 2020년에 40대가 돼서도 다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운 거죠. 이러한 이효리 씨의 활약에 이효리는 모든 시대의 아이콘이다, 제2의 이효리는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평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찬사, 헌사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부분에 이효리 씨가 데뷔한 지 8,154일째라고 했잖아요. 참고로 인간이 태어나서 8,154일을 살면 만 22세의 청년이 됩니다. 22년 동안 대중매체에서 활약해온 이효리 씨를 본 시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이효리 씨가 성공해온 비결은 뭘까요? 이효리 씨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런 걸까요? 글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그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준 이효리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